안녕하세요. 주식창고입니다. 오늘은 대성 엘텍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대기업 매각 찍고 ADR 개발 가자 이렇게 잡았고요. 그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소견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어떤 재료로 갔는지 좀 살펴볼게요. 어, 오늘 매각 이야기 나왔죠. M&A 매물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대성헬텍은 애플카 수혜 기업으로 이제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이죠.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투자 회사가 있어요. 우리 그 잘 아시는 DPC라는 그 상장 기업의 자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빅히트도 상장시켰었고, 최근에 그랩이라고 하는 기업도 이제 나스닥 상장 준비 중이고, 뭐 아무튼 그런 굴지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매각을 추진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 대성헬텍의 지분을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진 중이고, 어, 지금 32% 정도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매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유상증자 대금 포함해서 800에서 1000억 정도 거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누가 인수하느냐죠. 이 회사가 이제 뭐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기술 개발도 하고 있으면서 현재 뭐 오디오나 약간 이 차량에 장착되는 그런 부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니까 그와 관계된 좀 굴지의 기업이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긴 하겠죠. 근데 매각 대상자는 아직 누군지 뭐 결정이 당연히 안 됐죠. 지금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매물로 나왔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좀 괜찮은 데가 인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일단 오늘 그래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대성헬텍의 공시자를 보니까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 프라이빗 에쿼티 운영하고 있잖아요. 요 두 가지인데 요 사모펀드 굉장히 많아요.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이 PEF는 이 중에서 뭐 34.2%와 6.29% 이게 이제 40% 정도 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9월 30일 작년 9월 30일 공시만 하더라도 40% 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줄었어요. 34.2에서 27.42. 그러니까 요거죠. 요 위에 있는 요 PF가 줄었고 요것도 아마 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32%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이걸 매각하기 전에 이미 조금씩은 이제 매도를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급등을 했잖아요. 애플카 이슈 때문에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쉽죠. 지분을 계속 들고 있다가 파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매도한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남은 물량들을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 이슈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2020년 2월 17일,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매각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스틱 인베스트먼트 자체는 회사의 지분을 매수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거나 뭐 여러 뭐 상장을 시키거나 해서 엑시트하는 게 목적인 회사기 때문에 뭐 그냥 일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각 저 지분을 매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각 자체가 이 회사의 업인 그런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어떤 흐름일 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풍문에 대한 조회 공시를 계속해서 거래소에서 요구를 했었어요. 계속 답변 요구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대성헬텍을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조금 매각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매각을 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1월 11일 날에는 뭐 최대 주주에게 조회 공시 요구의 내용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뭐 당연히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아직 된 게 아니니까 그랬을 거고 1월 28일에도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정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늘상 얘네를 언제 팔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이런 소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모든 회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루머에 시달린다긴 좀 그런데 루머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주관사도 선정하고, 그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확실하게 눈도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PEF를 보유한 이런 회사들이 보유한 기업들은 늘상 그런 이슈에 노출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날 그 공시가 나온 게 아니라 이때 이제 풍문 요구에 대한 답변했고, 그럴 일 없다니까 또 밀리고, 이날도 마찬가지죠. 27일 날 얘기해서 28일 날 또 밀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됐었다가, 이제 오늘은 상한가를 딱 간 거죠. 명확하게 이제 매각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 매각도 매각이지만 최근에 이제 2연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성헬텍이. 여기 보시면은 대성헬텍이 2연상 갔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 뭐 2017년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국책과제 주관사로 선정됐고, 그다음에 올해까지 자율주행차 사고 데이터 저장 장치,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ADR 개발 가자 그랬잖아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데이터 저장 장치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이제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뭐 굉장히 올라가겠죠. 자율주행차 종목을 편입됐고, 애플로부터 커넥티드 관련 카플레이 인증을 획득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카 이슈가 나왔을 때 2연상까지 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32% 지분이 어디로 갈 것이냐. 진짜 우리가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굵직한 기업에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ADR을 비롯한 각종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의 진척 상황이나 개발 완료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썩 좋은 회사가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적자가 좀 많죠. 매년 이제 적자를 내고 있고, 지금 시총이 1569억입니다. 오늘 상한가 찍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100억 정도 순이익이 적자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건 재작년이죠. 19년이니까. 작년 분기 누적,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누적으로도 좀 적자예요. 4분기 실적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죠.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뭐 적자만 좀 면했으면 좋겠는데, 여하간 좀 재무 구조나, 그러니까 실적이 좀 탄탄한, 손익 구조가 좀 탄탄한 기업이라면 하반 경직까지 고려해서 조금 좀 미리 한번 잡아보는 선침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실적이 하반 경직을 만들어줄 실적이 아니라서 단순히 그 매각하고 애플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쭉 뽑아 올리기에는 이게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업의 이 사업 방향 같은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카 오디오나 뭐 앰프나 AVNC 아시죠? 오디오, 비디오, 뭐 내비, 커뮤니케이션 다 들어있는 그런 모니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현재 제조하고 있고, 앰프 비율은 뭐 18%, 나머지가 이제 72%. 그러니까 오디오, 앰프, 뭐 내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뭐 일본의 알파인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이런 라인업들, 이런 것들은 뭐 모니터도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차량 안에 있는 그런 모니터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토요타나 크라이슬러나 혼다 같은 곳에도 이제 나가고 있고, 르노 같은 경우는 뭐 MCH 같은 거 팔고 있고, GM에도 뭐 박스형 내비게이션 팔고 있고, 현대 모비스, 르노, 삼성 뭐 쭉 굉장히 다양한 그 판매처를 갖고는 있어요. 갖고는 있는데, 이게 미래지향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ADR 같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사업 방향으로 이제 장착이 되면서,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뭐 어떤 실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전망이 밝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성헬텍이 만약에 이런 것만 영위한다, 그렇다 한다면 딱히 투자할 만한 그 메리트가 좀 적지만,
앞으로의 먹거리인 그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이 우리가 대성 엘텍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성 엘텍의 연구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개발한 목록들을 제가 쭉 봤는데 차로 이탈 경고장치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자율주행과 직간접적으로 좀 영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좀 쭉 있어요. 있는데 뭐 대부분 해당 기업이 원하는 그런 뭐 앰프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56개까지 돼 있더라고요. 3분기 실적 기준으로 56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57번에 뭐 땡땡향 자율주행 사고 데이터 저장 장치 개발 이렇게 이제 딱 한 줄이 더 써 있으면 굉장히 주가는 날아가겠죠. 여기 땡땡향에서 이 땡땡이 이제 뭐 애플이면 더 좋고 뭐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어쨌든 어떤 기업이 됐든 완성차 업체가 됐든 간에 그 업체의 자율주행 사고 데이터 저장 장치나 어떤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기술을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얘기가 뜨는 순간 이제 주가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뭐 간단한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요. 자, 이 회사가 계속 주가가 횡보 중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횡보죠. 좀 자세히 보면 여기도 등락이 있었지만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옆으로 쭉 기다가 애플카 이슈로 최근에 아까 그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애플카 이슈로 이 현상을 가면서 거래량이 폭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자율주행 그 테마로 분류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현상 이후에도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 지분 매각 때문에 또 상한가를 갔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 이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긴 박스권 2019년부터 작년 말까지 있었던 이 박스권을 사실 박스권이라고 좀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지점을 조금 돌파를 한 듯 보이고 지금 지난 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네, 지난 고점 아직 돌파를 못했고 2210원이라는 좀 거대한 직전 고점이 또 있죠. 여기까지 돌파하려면은 자율주행 이슈에서 뭔가 좀 탁 나와야 되지 않을까.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매각하는 32%의 지분을 우리가 좀 잘 아는 큰 기업이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ADR 시스템이 조금 일찍 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적이 조금 이제 뒷받침이 돼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실적까지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기업이 32%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매매 동향입니다. 네, 역시 그 규모가 워낙 작고 시총이 1,500억대인 기업이다 보니까 딱히 특징적인 매매 동향이 없죠. 오늘 외국인이 23억을 매도했고 개인이 19억 순매수, 그다음에 기관이 4억 순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외인이나 기관에 관심을 받기에는 규모가 조금 작고 실적도 탄탄하지 않은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절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왜 하필 지금 엑시트 하려고 하는가? 그럼 그들 입장에선 이 정도면 됐네. 이 정도면 엑시트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일단 요걸 좀 매각하고 그 돈으로 딴 걸 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굴지에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엑시트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매각인 건지. 근데 어쨌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뭐 단물 다 빨았다고 파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인수를 받느냐, 누가 인수하느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매도한다면은 뭐 이거 이제 주가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수 받는 인수 대상이 진짜 뭐 우리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현대차라든지
넘어갔네요. 예. 뭐 어쨌든 그런 좀 좋은 조건으로 인수해 줄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인수를 해준다 그러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수 대상이 누군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이제 ADR 같은 자율주행 사고 데이터 저장 장치 같은 것들이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이런 신기술들을 지금은 요 ADR 정도지만 뭐 다른 것들도 또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국제과제 수행 중이니까 뭐 뭘 개발하고 있다, 뭘 개발 완료했다 이런 것들은 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실적이 당장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대상이 너무 좋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도 금방금방 개발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뭐 주가는 당연히 여지없이 올라가겠지만 인수 대상도 애매하고 아무도 인수하려고 안 나선다든지 그리고 또 자율주행 데이터 저장 장치 이런 것들도 좀 지지부진하고 이렇다면 실적도 안 좋으니까 주가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런 정도를 관전 포인트로 잡으면 어떨까? 예, 이런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대성일텍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